반갑습니다. 리더의 자존감, 저자 김배식입니다. 상담과 교육 분야에서 회복과 성장을 돕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책, 어도비 CPO의 혁신 전략,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책인 리더의 자존감 공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참 많은 걸 발견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그 77페이지에 보면 사업에서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는 자기 인식이다, 이렇게 한 줄이 있습니다. 리더의 자존감 공부에서도 핵심되는 부분이 자기 인식, 자기 수용인데 이 책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좋은 시절에는 사람들이 우쭐대면서 자기 인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방어 기제, 그런 신념 빠져들면서 주변의 어떤 충고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안 좋은 시절에는 아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퇴보하고 상처받기 쉬울 때, 이때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자신에게서 그걸 보지 못하고 초능력에서 등을 돌린다 하는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영자 코칭이든 아니면 정신분석이든 집단요법이든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힘든 시기에 자기인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명기가 되어 있더군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NLP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면서 마음이 작동되고 그것이 어떻게 습관화가 되고 행동이 되고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제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자기의 자존감을 좀 지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도비 CPO의 혁신 전략, 여기서의 핵심 개념이 메시 미들이라는 개념인데요. 누구나 이제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목표, 비전을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뛰기도 하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루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메시미들 단계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좀 헤쳐나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게 질문을 받는 거예요. 중간 경로의 실현과 역병은 리더가 당연히 맞닥뜨려야 될 경로다라고 메시미들이 성장으로 가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경로다, 이렇게 먼저 좀 인식하고 넘어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걸 좀 이겨내느냐에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언어의 서브 모달리티, 종속 모형 또는 하위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언어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면 부정적인 경험에서 벗어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장면이 크게 보이는지 작게 보이는지 밝게 보이는지 희미하게 보이는지, 이걸 우리는 서브 모달리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 마음을 작동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예요. 상처가 있고 그러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헤어나는 방법을 하위 양식의 언어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수했던 거, 이 경험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좁아지면 웅크러들겠죠, 그죠? 그게 막 눈앞에서 막 너무 막 선명한 거예요. 그 안 좋았던 기억이. 자, 이럴 때 멀리 보는 거예요. 작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희미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구겨 볼 수도 있겠죠. 자, 청각으로 가겠습니다. 안 좋은 목소리가 크게 들리면 볼륨을 줄여볼 수 있겠죠. 멀리서 들리도록 해볼 수도 있겠죠. 딱따구리 소리처럼 변형시켜서 들어볼 수도 있겠죠. 안 좋은 거 밝고 가까이 보인다면 반대로 멀리 희미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반면에 즐거웠던 경험, 성공 경험이 있다면 잡아당기고 더 크게, 밝게, 마치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걸로 가만히 한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러면 레몬을 상상하면 침이 나오듯이 우리 몸은 그걸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의 구조입니다. 언어의 하위 양식을 활용해서 힘든 시기를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컨설팅을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하면요, 변함없이 1순위로 나오는 고민이 사람 문제고 소통 문제입니다.
많은 강의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걸 봤습니다. 경청 스킬, 피드백 스킬 물론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리더의 마음, 멘탈이지 않습니까? 리더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멘탈을 유지해야 스킬을 제대로 사용할까? 왜 이것이 반복될까? 반복되게 만드는 원리가 있지 않을까? 우리 이 두뇌는요, 세상을 시각, 청각, 촉각으로 이렇게 지각을 하지만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필터링해서 지각합니다. 이 필터링은요, 외부의 정보를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필요 없는 건 삭제해버리고 왜곡하고 일반화시킵니다. 바로 이 필터링 때문에 완벽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 정도만 말해도 알아들었겠지가 아니고요. 인간의 두뇌는 필터링 때문에 100% 완벽한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것부터 받아들이세요. 바로 이 필터링 때문에 삭제, 왜곡, 일반화되면서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걸러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삭제, 왜곡, 일반화를 줄이면서 말하고 듣느냐,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불통을 해결하는 상당히 중요한 해결 대안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이해도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들었거든, 내가 잘 이해한 것 같아? 라고 한번 되짚어서 확인하는 것이 명료한 대화에 도움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좀 후련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 관찰에 근거해서 있는 그대로의 행동을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너는 예의가 없어. 이건 하나의 해석입니다. 어떤 행동을 관찰했길래 예의가 없다는 판단 또는 평가를 했는지 스스로 되물어 보십시오. 관찰에 근거한 행동을 말해 볼게요. 김대리 면담하는 도중에 시선이 창밖으로 자꾸 가니까 이렇게 행동을 얘기했죠. 내가 대화에 집중이 안 되네. 그 여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요청할 내용을 말하십시오. 나를 좀 보면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주관적인 해석, 게으르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피드백 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대방 자존감을 낮출 수 있는 언어니까 관찰에 근거한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도비 CPU의 혁신 전략, 리더의 자존감 공부, 이 두 가지의 연결점들은 리더의 마음이었어요. 핵심은 가능한 약점도 있는 그대로 보고 수용하는 것, 이래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좀 평온하게 만들고 자존감에 상처내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